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그간 조마조마하며 우려했던 일이 끝내 발생하는 듯 싶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7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고 대구에서는 집단으로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20일 현재 국내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일본 유람선 감염 문제가 아니었다면 한국이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 나라가 될 뻔했습니다. 좋은 점에서 상위권에 들어야 하는데 자꾸만 그러지 못하다는 점에서 무척 당혹스럽고 또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을 여행한 적도 없고 또 중국인과 접촉한 적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역 사이로 번져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감염된 사실조차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더욱 두렵게 다가섭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어떤 양상을 띠게 될지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 당국의 안이한 자세가 결정적 요인이 된 듯 싶습니다. 왜 그런지 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내 누적 감염자 수가 19일 14시 기준으로 74,185명, 여기에 사망자는 2,004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크게 축소됐다는 관측이 매우 지배적입니다. 홍콩 바이러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보다 16배가량 더 많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유튜버들 또한 당국이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및 화장터 실상 등을 취재해 유튜버로 알리던 시민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중국 공안에 의해 어딘지 모를 곳으로 끌려가서 현재 구금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점을 몰랐을 리 없을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면역력만 높이면 별게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국민을 속였습니다. 물론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그랬던 측면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그러한 말만 믿고서 심한 독감 정도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각심과 함께 예방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그렇게 주문했어야 옳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도 밑도 끝도 없이 면역력만 높이면 괜찮은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어떻게 저리도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야말로 기겁할 뻔했습니다. 허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주장과 같이 면역력이 높으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는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은 듯 싶습니다. 중국에서 최초로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됐음을 알리다가 그렇게 탄압당했던 사람의 경우입니다. 34살의 그 젊은 의사 리원양도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일부 우리 언론에서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여깁니다. 최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고위급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사스보다 사망률은 낮지만 그러나 감염력이 강하고 또 진행 속도도 빠르다고 발표했습니다. 중퇴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 난이도가 훨씬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기에 치료 시기를 놓쳐서 중증에 이를 경우에는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환자가 호흡 기능을 상실하는 상태에 빠르게 도달하며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장과 신장 등 여러 기관의 기능을 파괴한다고 덧붙이기도 합니다. 이는 최근 미국 심장학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그런 회보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기저질환이 있는 감염자의 경우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합병증 또는 사망 위험이 더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138명에 대한 사례 보고에서 19.6%가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6.6%에서 부정맥이 발생했고 7.2%는 급성 심장 손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울러 8.7%에서 쇼크가 발생했고 3.6%는 급성 신장 손상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중국 유튜버가 올린 영상물이 떠오릅니다. 거기엔 어떤 청년이 지하철에서 갑자기 쓰러지는가 하면 또 다른 청년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년 남성이 집 앞에서 갑자기 거꾸러지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를 방독면을 한 사람들이 구급차에 태우는 그러한 장면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도 쉽사리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스러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듯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또 다른 충격적인 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통한 감염 우려인 것입니다. 이는 밀폐된 공간과 감염체의 농도가 높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독감처럼 인간 사회에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만성 질병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요코하마 부두에 정박 중인 크루즈 유람선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한 총 3,700명 가운데 3,011명이 감염 여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621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자 가운데 무려 20.6%가 확진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일부 우리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전염병에 잘 대처하고 있다며 그렇게 문비어천가를 싸갈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중국에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도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이 하루에 13,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그리고 우한 지역에서의 입국만 제한하는 그런 정도에 그쳤습니다. 현재도 약 4,000여 명가량이 입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80여 개가 넘는 대도시를 차단하며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이를 너무 안이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대처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의 지역사회 전파 양상으로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낳고 있다고 여깁니다. 심지어 중국의 핵심 우방국인 북한은 즉각적인 국경 폐쇄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도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국인 입국을 일시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중국에 거주하거나 또는 최근 14일 내에 중국을 방문한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국을 제한하거나 또는 금지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과 러시아 외에도 프랑스와 미국을 포함한 133개 국가에 이릅니다. 보다 못한 우리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 게시판을 통해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을 올렸습니다. 이에 동의한 숫자만 해도 19일 오전 11시 현재 무려 7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 일반이 느끼는 불안감이 그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여깁니다.
여하튼 국내에서도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고 또 사망자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제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 상황 운운하고 있습니다. 뻔히 예측이 됐는데도 그간 너무 안이하고 또 나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더욱 철저한 방어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만일 우물쭈물 망설이다가는 자칫 감염된 사람이 급격히 늘게 되면 그야말로 야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에 대처할 만한 의료시설 부족은 물론이고 의료진 또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임은 능히 예견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감염자와 사망자 또한 속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허풍이나 헌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국민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